나 왜 이렇게 코가 낮지? 나 왜 이렇게 입이 나왔지? 나 왜 이렇게 가슴이 작지? 고도로 시스템화된 우리 사회의 가스라이팅.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요.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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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네, 오랜만에 저희끼리 또 이렇게 네. 모였네요. 네. 네. 우리 유튜브가 6만이 됐잖아요. 아, 6만이 드디어. 뭡니까? 6만이 네.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기쁘잖아요, 요즘. 음. 네. 좋은 게스트분들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만나고, 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고, 네. 또 댓글을 많이 써주시면, 네. 네. 또 제가 대댓글을 또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은요, 네. 페미니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호불호가 있을까 해서 네. 굉장히 좀 떨리는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음. 좀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공부해보는 시간이 값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플로렌스 기분이라는 영국 작가 분이시고요. 네.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요?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영국에서 43만 부 이상 팔렸고요. 와. 그리고 14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만큼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 플로렌스 기분이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인스타그램에 가봤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책이 되게 컬러풀하고 막 디자인적으로 좀 그래픽적이잖아요. 차별화돼 있죠. 예. 네. 이 안에 그림들을 다 직접 그리셨더라고요. 아, 직접 이게 그리신 작가가 거예요? 그리신 예, 거예요? 예. 그럼 글 그림이네. 그렇죠. 오. 그래서 굉장히 좀 통통 튀고 네네. 또 이제 Z세대 야. 이신 작가님이 네네. 얘기하는 좀 새로운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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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을 발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난히 떨리는 날이다. 요즘처럼 남녀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이 주제를 건드렸다가 마주하게 될 후폭풍이 두렵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XY 염색체 보유자로 살아온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작가의 말을 옮기는 것에 그칠 수는 없기에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게 될 텐데 말 한마디 단어 한 조각에 이처럼 고민하게 되는 책은 처음이라 너무도 힘든 한 주를 보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들 한쪽에서는 사내 자식이 여성을 편든다며 욕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도 똑같은 남자라며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하자고 결정한 것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가 돼서다. 오늘은 대립이 아닌 이해라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무엇이 여성들을 이 상황까지 몰아넣었는지 들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또 반대편에서 남성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도 같이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저를 또 다독다독 팀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 노력하는 분이 생기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큰 갈등이 작게라도 봉합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라고 써봤습니다. 사과문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막 무슨 석고대죄하는 기분으로. 뭘 잘못했다고. 근데 진짜 네. 무섭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요. 제목부터 느낌이 온다. 이 책은 90년생 페미니즘이 온다라는 부제를 단 페미니즘 책이다. 많은 페미니즘 계열의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중 가장 유쾌하고 그래픽적이고 톡톡 튀는 어감을 가진 책인 듯하다. 저자가 직접 그린 패셔너블한 일러스트가 자신의 주장을 매력있게 보조한다.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의 저자는 플로렌스 기분이라는 영국인이다. 제목과는 다르게 백인의 날씬한 체형을 가진 흔한 이야기로는 예쁜 외모를 가진 생물학적인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 여성이다. 그녀가 페미니즘에 눈을 뜨고 여성스러움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미적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사회적 압박들은 남성들만이 만든 것일까? 등등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하게 발언한다. 플로렌스 기분의 페미니즘은 남성들에게만 변화를 촉구하지 않는다. 여성 역시 여성을 혐오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도로 시스템화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에 대한 가스라이팅에서 남, 여 모두 해방되기를 바라는 글들을 모았다. 다른 이들의 생각에 대한 눈치를 보며 삶을 채워나가는 대신
의존하지 않고 일단 자신의 성장과 발견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에 눈을 뜨는 방법과 경험들을 많이 나누었다. 나를 대상화된 사회적 압박 속에 우겨넣기보다 그 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 값어치가 있었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빠숑님. 네. 오늘따라 좀 기대가 되는. 네, 기대됩니다. 저는 오늘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왜죠? 네, 뭐 아재 꼰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이 책과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농담이지만 해봤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외국 저자가 아니고 외국 책이 아니라는 것들 읽고 그냥 읽으면은 한국 저자가 쓴 책인지도 알겠어요.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만큼 요즘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도 이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런 논의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내 의견과 같다 다르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계속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 책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쉬워요 일단. 그다음에 또 말도 명확하게 잘 써 있고 사이사이에 있는 사파도 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 카드식으로 된 것들 있잖아요. 요즘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갈 만한 이런 글씨들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텍스트를 읽다가 딱 넘기게 되면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로도 한 번씩 또 정리할 수 있고 또 다음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책을 만듦새라든지 책에 대한 이슈를 던진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페미니즘 책을 좀 관심을 갖고 싶고 읽어보고 싶은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남자분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일독을 권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아이랑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여성의 참정권이 언제 생겼고 어떤 여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뭐 투표권과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글을 같이 읽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에 예, 대해서. 그렇죠. 저희도 알게 모르게 이런 문화들, 뭐 흑인이 노예였던 역사들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이 맞나? 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왜 예뻐야 되냐고요. 예. 이 책을 한번 목차를 보면은 페미니즘은 당신의 인생을 망칠 것이다. 가능한 한 좋은 방법으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남성들의 시각이나 선택을 바라는 여성들의 무의식에 대해서 또 나다운 나가 되는 법, 나를 사랑하는 법, 또 어떤 나의 바운더리를 세우는 법, 그런 목차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20, 30대 여성분들이 좀 고민할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20대 때는 되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더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꾸밈? 그런 것들을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예뻐야 할 빚을 지지 않았다. 당신은 남자친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파트너에게도 빚지지 않았을 뿐더러 동료들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길거리에 모르는 남자애들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당신의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도 이 문명에도 그런 빚은 지지 않았다. 예쁨은 여성이라고 표시된 공간을 쓰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방세가 아니다. 네, 에릭 맥킨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예뻐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선 정말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국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게 여성이 받는 그런 압박감에 대해서 저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네.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강도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 느끼는지를 네. 그러니까 남자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여자아이들도 있고 남자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예쁜 거를 분명히 좋아한다고 치고 남자들도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지고 몸매 좋은 이런 남자 아이돌들을 또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쵸. 그럼 무슨 차이인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맞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로렌스 기분 이 작가는 막 여성들에게 너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압박이 심하게 주어지고 아침에 정말 바빠도 꾸미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인기 있는 애들은 이래야 되고 나도 선택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도 키 크고 잘생겼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누구 만났는데 뭐 소개팅 했어? 그러면 어때? 괜찮아? 키 커? 잘생겼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남자들 그쵸. 예뻐? 예뻐? 네. 예뻐? 그 짤방 너무 웃겼는데.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론 예뻐를 더 많이 물어보긴 한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비율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율의 차이, 빈도의 차이 이런 생각으로 좀 흘러갔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 빈도수가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건 또 좀 일견 동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막 많은 어떤 불만과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는가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진 않았나. 네. 네, 그 부분에서는 좀 동의가 네.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쓴 거.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저도 남성에게 더 선택받는 여성이 되고 싶어서 더 꾸미거나 성형외과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외모를 꾸미는데 전력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20대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분명 남성보다 여성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강요가 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고 돈을 쓰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만 완전히 국한된 압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대의 성에게 외모로 소구하기 위해서 온통 머리를 채우는 일을 하지 말자는 생각에는 찬성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매체를 통해 보는 아이돌의 모습이나 SNS 속 화려한 외모의 사람들을 보며 나도 예뻐야만 해. 나는 너무 부족해. 라고 머리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야 해서 예뻐져야 한다는 생각을 자각하고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코가 낮지? 나 왜 이렇게 입이 나왔지? 나 왜 이렇게 가슴이 작지? 막 이런 생각으로 좀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래요? 지내다 보면. 네. 지금은 좀 약간 이제 뭐 늙어가는데 건강한 게 최고지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냥 피부 관리나 잘하자 뭐 이런 생각, 운동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20대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여기가 뭐 이럴까? 뭐 나 다리가 5cm만 더 길어지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보면서 조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어떤 거냐면 그 책에서는 작가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남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며왔다. 이런 뉘앙스로 쓴 대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그 이유만으로 꾸몄을까? 맞아. 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자기가 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서 더 그렇게 꾸미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네. 나의 만족감,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그냥 남들의 시선 상관없어. 나는 내 모습, 이런 모습이 좋아. 그래서 꾸미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게 과연 그런 걸까? 그게 과연 그런 걸까? 그러니까 이제 이 페미니즘 네, 발음 잘 해주시고 분들은 이제 그게 네. 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체가. 그런 왜냐하면은 시각이. 그 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도 네. 그 틀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단계로 넘어가자는 것들이죠. 근데 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도 보면 이렇게 네. 막 헬스해갖고 몸 만들어가지고 그치.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다른 이성인 여성에게만 어필하고 싶어서인 것은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그 모습에 만족하고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존감도 얻고 자신감도 얻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너무 좀 강력하게 막 남성을 위한 이런 꾸밈 이런 거는 반대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저는 반발심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이제 많이 의견들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드리머님 얘기도 저도 100번 공감하고요. 네. 자기 만족감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건강의 극단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들이 꾸미는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뭔가 틀에 맞추려고 시작을 했던 것들은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게 이쁘다고 하는 것들을 규정한 것들이 정답은 있는 것이 아닌데 점점 그렇게 정답처럼 만들어진 모범 답안이 있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춰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좀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남성들의 바디 프로필을 봤을 때도 네. 어떤 몸이 되게 예쁜 몸이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스터 코리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인정받는 어떤 틀, 근육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뭐 체지방은 몇 프로여야 되고, 뭐 바디 프로포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포즈를 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고정관념화된 사회적 압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만족이에요. 운동하니까 난 행복하고 제 몸이 변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뭐 여성한테 소구하려고 하는 몸 아니에요. 저만을 위하는 거라니까요. 하는데 그 무의식이 어디까지인가. 그렇지. 이해됐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미디어나 네. SNS에서 계속 접하는 이게 잘생긴 거고 이게 예쁜 거고 이런 기준들을 계속 나도 모르게 학습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과연 누가 만든 거고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너의 생각이 너 자신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남자의 그 미스터 코리아 뭐 코리아 저 네, 근육질하는 것들도 이제 저는 옛날부터 이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서 1등 하신 분들이 영화 배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볼 때가 있는데 예전에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80년대 초반에 예. 그 미스터 유니버스였었죠. 근데 그때 기준하고 지금 미스터 유니버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모든 근육들을 얼마나 최대화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등치가 크고 우람하면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육 디테일하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봤을 때는 혐오스럽다고 보일 때도 있어요. 너무 좀 그렇죠. 울룩불룩해서. 근데 그들은 이제 모든 근육을 다 운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성장시킨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체크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짜 맞추게 하는 것들 같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남자 쪽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이 측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은 미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의 기준을 좀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는지 않는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자 스스로 여기에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예전에 보면은 부잣집 맏며느리가 오히려 사랑받는 스타일이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잣집 맏며느리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을 것 같고. 참한 스타일로. 예. 네. 지금은 또 기준이 다른 것들이죠. 근데 이제 다른 기준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예. 참한 스타일이란 말도 어쩌면 또 잔인한 말일 수 있겠다. 엄청 잔인한 말이죠. 그렇죠. 내 의지와 네. 무관한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혹은 다들 그렇게 하고 이거 날 위한 건데 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게 진짜 너만의 생각인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 플로렌스 기분 씨의 인스타그램에 가서 좀 놀랐던 것이 굉장히 페미닌해요. 꾸미는 것들이. 그리고 많이 꾸몄어요. 패셔너블해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뭔가 좀 머리도 막 이렇게 꾸미지 않고 화장으로 꾸밈 노동을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아닐까? 뭐 옷도 수수하게 입으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역시도 어떤 또 강요당하는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을 꾸미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날 위한 거다. 왜냐하면 나는 그 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게 이제 경계는 항상 있겠지만 날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거르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네. 네. 그분도 뭐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죠. 내가 예쁨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로사님 말씀한 대로 한 번쯤은 나는 고민해보고 내가 이런 선택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나만의 결정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너무 미쪽으로 좀 치우치는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예쁨이 뭔가 화폐나 정치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이 작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